네, 안녕하세요. 더블공인중개사입니다. 금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볼 이야기는 뭐냐면요. 오늘도 제가 두 통이나 이제 문자를 받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투자를 할지 말지, 땅을 살지 말지 검토하는 이런 토지, 땅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여러분들 자체가 없잖아요. 스스로 없다라고 여기실 때 누군가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쵸? 누군가에게 이 땅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물어보고 싶은 대상이 공인중개사라면 좀 더 여러분들이 뭔가 믿음, 신뢰, 네, 이런 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인중개사한테 여러분들은 문의를 할 거예요. 그쵸? 그 물어보는 공인중개사가 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튜브에 저 이제 랜덤과 같은 이런 유튜브 그 전화번호를 공개해 놓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런 사람 누군가한테 한 번쯤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검토하는 이 땅에 대해서 말이죠. 네. 그래서 전화나 이제 문자를 보내서 저기 제가 여기 땅 이런 지역에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땅 어떤가요? 네. 투자성이 있나요? 네, 대부분의 이런 질문이에요. 투자성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한 이 행태가 올바르다라고 생각이 좀 드시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될 게 없어 보여. 내가 잘 몰라서 좀 친분 있고 하니까 물어본 게 뭐가 잘못이야? 예, 이게 바로 잘못이에요. 잘못. 왜 잘못인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잘못은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이런 투자 행위를 망치는 길이에요. 투자 행위를 망치는 길.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죠? 그냥 좀 대답해 주면 되지. 잠깐 이야기해 주면 되지. 귀찮아서 무슨 랜동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 그게 아닙니다. 솔직한 마음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한테 이제 두 분이나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기도 이제 포천에서 포천 쪽에 땅을 한 분은 문의를 하셨고요. 한 분은 제주도 땅을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제주도 땅을 살지 수원에 이제 아파트를 살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똑같은 답변을 드렸어요. 제가 연구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파트는 더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들이 아마 문자를 제 답변을 받고 나서 아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이렇게 저는 잘 몰라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분들이 지금 하려는 행위들이 다 뭐세요? 뭔가요? 전부 다 투자 행위예요. 땅을 사서 지금 당장에 어떠한 개발을 해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추후에 매각을 하고 네, 이렇게 이 모든 행위들이 다 실사용도 크게 보면은 투자 파트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가치를 올려서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여쭤본 거는 투자성입니다. 투자성. 이 투자성을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들, 자, 그 땅, 현재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셨던 그 한 필지, 만약에 한 필지 이 땅 자체의 공법적인 요소를 검토해 주세요. 아니면 이 땅 자체의 지적적인 요소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러면 제가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바로 팩트에 기반을 해서 지적도 팩트, 네, 그리고 토지용계획 확인한 그 팩트에 해당되는 용도지역 및 기타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있는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일반 시점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이 한 필지 자체, 자,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한 필지 자체의 객관적인 데이터, 이거를 한번 봐달라, 검토를 해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투자성과는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투자성과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자해도 될까요? 말까요?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투자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한 필지
한 필지의 분석만 가지고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땅을 투자를 하고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검토하는 땅 당연히 분석을 하겠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보고 뭐 도로 조건 보고 이런 거 땅 한 필지에 대한 분석까지 합니다. 근데 또 뭐를 해야 될까요? 이 내가 지금 검토하는 알아보는 이 땅 주변에 어떠한 개발 호재가 있는지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개발 호재 분석, 이게 좀 철저하게 분석이 뒷받침이 좀 돼야 돼요. 뭐 국책 사업급인지 민간 사업급인지, 그리고 지금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 땅의 입지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해놓은 적이 있죠. 이 입지 역시도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적 입지와 미래적 입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투자성을 볼 때는 내가 지금 알아보는 그 지역의 이 토지시장의 흐름을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관계자들, 공인중개사들도 그렇고 뭐 브로커 떡방들도 그렇고, 그리고 매수자 분위기, 그리고 매도자 분위기, 이 시장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투자성이 있나요? 투자성이 없나요? 이거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2번, 3번, 4번에 대한 생각조차 없으신 거죠. 생각 자체를 안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랜드홍한테 이 해당 지번, 땅에 대한 지번 알려줘서 물어보면은 뭐 랜드홍이 투자성이 있다 없다? 뭐 얘기해 주겠지.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하셨던 겁니다. 뭐 그거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투자성, 투자해 말어를 검토를 할 때는 2번, 3번, 4번의 과정까지도 다 거쳐서 투자를 할지 말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원주의 어떤 땅, 여주, 당진, 평택의 어떤 땅을 저한테 지번까지 찍어서 말씀을 해주셨다라면 제가 어느 정도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겠죠. 왜냐? 여기는 제가 늘상 연구를 하고 계속해서 땅을 알아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근데 그것도 그래요. 설사 여러분들께서 제가 잘 아는 지역에 어떤 중개사가 소개한 땅을 저한테 이 땅 투자해도 될까요 말까요 물어보시면 대답은 잘 안 해드립니다. 그거는 그 땅을 소개했던 공인중개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죠. 같은 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이 한 필지 저한테 지번을 알려주시면 그 한 필지에 대한 토지용의 확인원을 보고 뭐 지적도 및 그리고 공법적인 요소 자체는 객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을 드릴지언정 그걸 가지고 투자성을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한 예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한 3년 전, 4년 전에 이 평택에 안중역 역세권 있지 않습니까? 안중 역세권이 여기 들어선다라고 하는 그 주변 쪽에 이 절대농지가 정말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뛸 정도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뛸 정도였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땅이 이 맹지, 절대농지 맹지 같은 경우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는 어떠한 철학과 기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해 말어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당시에는 너무나 큰 서울 외지 사람들의 매수자, 이 수요가 이 안중 역세권이라고 하는 이 특정 입지에 너무나 강력하게 돈과 자금, 돈이 몰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고팔고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시기예요. 주식으로 따지면 계속해서 불장, 상승장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기가 됐던 거죠. 이럴 때는 아주 짧게 먹고 빠질 수 있는 단타적인 수요가 너무나 그 수요와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단타로 수익을 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저 역시도 만약에 그 시장이 한두 달, 뭐 몇 개월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투자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맹지이면서 절대농지인 그런 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오직 한 필지의 분석만으로 봤을 때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좀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실제 사례를 가지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원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입니다. 수많은 기간 동안 연구도 했고 정말 많은 땅을 분석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가 이렇게 잘 아는 지역에서 지금 오늘 접한 이제 새롭게 들어온 정보인데 이렇게 4차선 도로가 새롭게 뚫리는 원주의 어떤 특정 입지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이 있고 자동차 하나 정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 도로에 지금 접해져 있는 요 땅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지금 현재 시세보다도 한 많게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도 비싸게 나왔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 땅이었어요. 네.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고객분들 누구한테도 안내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는데, 자, 이 땅, 지금 이 땅 주변으로, 네, 어쩌면 이 땅에 딱 접해서 4차선이 이렇게 뚫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직 거기까지는 확정이 지금 된 부분은 아니지만, 네, 어쩌면은 이 도로에서, 이 땅에서 저 위쪽 부분으로 이렇게 4차선이 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기 자동차 하나 정도 지나가는 이 도로는 다 4차선과 연결은 됩니다. 그럼 이 해당 토지 어쩌면 4차선에 딱 물려서 딱 4차선이 접한 땅으로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앞에 일반 다른 개인 사람 땅이 있고 그 앞쪽으로 4차선 도로가 뚫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 네, 이제는 이 땅은 투자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자,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를 두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1번의 확률이 높을까? 이 땅에 완벽하게 4차선이 접할까? 아니면은 좀 떨어진 곳에 4차선 도로가 생길까? 1번이 된다면 이건 소위 대박이 나는 거고, 그쵸? 2번 케이스, 살짝 이 땅 앞에 4차선이 난다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중박 정도는 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 땅은 투자성이 높아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이 원주라는 지역,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토지가 있는 이 해당 입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포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도시 기본계획조차 보지도 않았고요.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도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는 투자성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전 모른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겁니다. 이게 솔직한 거예요. 네, 또 다른 사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이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어떤 제3자가 공인중개사라면 여러분들 너무나 물어보고 싶으시잖아요. 그 지역에 이 전문가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물어보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모든 공인중개사가 모든 파트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친구, 내 가족이, 내 이모, 뭐 우리 삼촌이 공인중개사라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삼촌, 이모, 내가 지금 여기 알아보는 땅 있는데 이거 어때? 답사할 때 한번 같이 가주면 안 돼? 그러면은 네, 체면 때문에 쪽팔리기 싫어서라도 그래, 내가 한번 봐주지 뭐,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심지어 제가 토지 전문가인데도 제 친구들은 저한테 자꾸만 전포경영 이 상가를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요. 계속해서 뭐 위례신도시 뭐 가밀지구 이런 데 아파트를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야,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하죠. 야, 임마, 나 토지 쪽 전문가라고. 땅에 대해서 물어봐 좀. 왜 계속 뭐 상가 물어보고 아파트 물어보냐고. 저한테 제가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 가족들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라 그러면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착각을 해요. 의사들도 산부인과 전문의, 신경외과, 뭐 내과, 소아과 이거 다 나눠지지 않습니까? 변호사분들도 뭐 이혼 전문, 뭐 M&A 전문 이렇게 다 나눠지는데 공인중개사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나 봐요. 실제 서울 강남에서 20년 동안 공인중개사 부동산 하시는 아주머니 두 분도 한 3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땅에 대해서는 도저히 모르겠다. 네, 땅 좀 알려달라. 네,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네요. 원주에 어떤 땅, 답사하는데 젊은 부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도 없이 답사하는 날 어떤 어르신 아주머니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답사하시는 분 남자분 장모님이시더라고요. 용인 수지구에서 공인중개사를 오랫동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랜동한테 소개를 받는 거지만 불안하니까 이 장모님 모시고 그냥 답사하는 날 같이 온 거예요. 뭐 거기까지 이해합니다. 그래서 같이 땅을 보러 갔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땅을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 장모님이신 공인중개사분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땅 이거 뭐 전원주택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데, 전원주택은 뭐 바다가 이렇게 있는 곳이 보통 좋은 데 아니에요? 아니면 뭐 큰 강이나 뭐 이렇게 뭐 산이 있거나 뭐 그런 데가 좋은 데 아닌가요?
뭐 그런 게 보통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는 거고 이런 데 사람들이 사는 거지. 여기는 뭐 강도 없고 뭐 산도 없고 뭐 바다도 없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랬을까요? 네. 큰 바다가 보이고 조망되고 원하시는 분들은 동해바다로 갈 것이고 서해바다로 갈 것이고 남해안으로 갈 것이다. 큰 강이 조망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남한강으로 갈 것이고 북한강으로 갈 것이고 그런 데에 접해져 있는 비싼 땅 양평, 가평 뭐 이런 데 땅 사실 것이다. 네, 큰 산이 있는 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리산 자락으로 가실 것이고 뭐 그런 데로 가실 것이다. 응? 지금 말씀드리는 이 땅의 주변은 이런 환경들, 뭐 이런 환경들인데, 뭐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시냐. 참, 이거는, 공인중개사로서 좀 어이없는 대답인 거죠. 내가 지금 요 앞에 500세대 아파트 세대 지금 보러 왔는데, 아파트는 아무리 못해도 3000세대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철역에서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군이 초품화, 중품화, 고품화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현재 이 아파트를 보러 왔으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건 너무나 공인중개사로서 어이가 없는 거죠. 그 땅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 제가 작업했다가 네, 다른 사람한테 뺏긴 땅인데 평당 60만 원에 매입을 할 수 있었던 땅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네, 뭐 유명한 이제 개그맨이 네, 그쪽 주변에도 땅을 샀는데 이렇게 큰 땅을 한 1000평 정도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도로 뚫고 해가지고 이렇게 분할을 해서 땅 하나당 뭐 150만원, 190만원 이렇게 지금 다 완판이 돼서 다 팔린 땅이 돼버렸어요. 네. 60만원에 살 수 있었다면 이런 땅을 지금 150만원, 190만원에 지금은 다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인 수지구에서 공인중개사를 하신 분이시면 용인 수지 쪽에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뭐 택지라든가 이런 곳의 전문가이신 거죠. 왜 갑자기 이분이 이제 원주 쪽에 네, 아무것도 생판 모르는 땅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느냐. 이거는 사위가 물어보고 딸이 물어보니까 체면 때문이라도 같이 답사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지방에서도 어떤 분이 어디였더라? 당진 쪽에 땅을 보러 오시는데 아무런 사전에 저한테 이야기도 없이 친한 친구분 공인중개사분을 같이 답사하는 날 모시고 왔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아요. 모든 분들이 그러지 않은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좀 약간 네 그냥 기본 자세가 부정적인 시그널을 먼저 내뿜고 있어요. 나도 공인중개사, 그리고 저 랜동도 공인중개사, 제 옆에 있는 제 파트너분도 공인중개사. 네, 공인중개사끼리 뭔가 신경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사위와 내 딸의 자금을 니들이 안내한 이 뭐 땅에다가 투자를 하네? 그럼 벌써부터 뭔가 이 공인중개사 이분 역시도 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이 부정적인 인식부터가 심어져 있어요. 토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토지를 전문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달라요. 왜냐면 저나 제 파트너분 토지 전문가, 그리고 토지 전문 공인중개사가 똑같이 토지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도시에서 아파트 전문으로 하고 뭐 주택 전문으로 하고 상가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땅을 보러 온다.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꽝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무턱대고 물어보지 마세요. 가족분들, 친구분들, 뭐 지인분들 공인중개사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 내가 여기 알아보는 땅 어때? 네가 좀 봐줘. 네, 이게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잘못된 행동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턱대고 또 코멘트를 날린다? 이건 더더욱 잘못된 공인중개사예요. 오히려 저를 찾아오셨던 그 서울 강남에서 20년 넘게 공인중개사를 하신 그 아주머니들처럼 나 땅은 잘 몰라요. 그래서 랜동님 만나러 왔어요. 찾아보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네, 체면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 땅 하나 자체에 내가 공법은 검토해 줄게. 지적상 도로 내가 그건 한번 검토해 줄게. 이거는 뭐 공인중개사분들 누구나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근데 이 투자를 해 말아라고 하는 이 투자성의 판단, 이거는 함부로 내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제주도에 대해서 몰라서 얘기 절대 안 합니다. 포천에 대해서 몰라서 얘기 안 합니다. 아마 이분들이 검토하셨던 저한테 물어보셨던 땅들이 소위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함부로 언급을 합니까?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